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4% 이상 좀 올라가고 있고, 이더리움 5.6%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 그림에다가 지금 요 빨간 선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요 선은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이탈됐을 때는 하락세를 보였고, 이렇게 좀 움직임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좀 했는데, 자, 이번 최근에 들어서 9월 7일 이후로 크게 상승이 못 나왔고 9월 15일에 회복이 다시 됐지만 마찬가지로 중심선 이탈이 되면서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상승폭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5,400에서 5,500만원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흐름은 계속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코인 반등이 잘 나오고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돼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상승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최근에 이제 어떤 증시적인 위기,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토탈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코스닥 아니 나스닥 주봉입니다. 나스닥 주봉인데 이걸 월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나스닥 최근 상승 여기 최근 건데 전체적으로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 빨간 선을 보시면은 이탈되지 않고 요 빨간 선 지탱해 주면서 이때 잘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간당간당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열릴 때 혹시라도 저 21선을 이탈했을 때는 14,000원, 14,000포인트가 붕괴돼서 한 13,500포인트까지 하락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대폭 하락세가 조금 나올 것 같고 이번에 일봉상 보게 되면 개파락 됐다가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 내려오고 나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갭매 꾸면서 다시 회복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고점에서 지금 무너진 상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건 코스피 월봉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인데 이번에 보시면은 높이가 최고점에 있습니다. 3,300원 3,300포인트 찍어주고 나서 지금 3,000포인트 근처로 내려왔는데 월봉에서 이미 꺾였죠.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5일선과 11선 다 이탈되면서 이미 하락 흐름이 시작이 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이 주식 시장은 꺾였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황도 보게 되면은 월봉에서 이렇게 찍고 지금 단기 반등인데 여기서 또 꺾인 상태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경제 위기, 하락 위기 해가지고 지뢰밭이다. 뭘 해도 불안한 시장이고 뭘 투자해도 굉장히 어정쩡한 장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여기 일본에 있는 것처럼 미국 테이퍼링 지금 공식화가 됐는데 하락이 단기가 아니고 장기적 하락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전에 2008년도 발생했을 때 그때도 보면은 거의 1년간 하락이 됐고 최소 3개월간 급락이 나왔습니다. 3개월간 급락.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대조를 해봤을 때 이번에 이렇게 똑같이 빠질 수는 없겠지만 요만한 하락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 하락으로 보고 있어서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 비트코인 시장 요 정도 좀 하락폭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헝다 파산 위기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괜찮대요. 아무런 대책은 내놓지 않고 괜찮다. 우리 이번에 이거 파산 위기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내놓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 테이퍼링하고 헝다 파산 위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고요. 1180원 돌파가 됐고 중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이 됐습니다. 다 보시면 뭐 3년물, 10년물, 30년물 보시면은 다 상승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 업무 정지하겠다. 지금 요것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요 1번과 2번에 대한 데미지가 여파로 인해서 3, 4, 5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제목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화를 해서 증시가 한번 확 밀려버릴 때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공략할 건지 아니면은 확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해서 반등 때 빠져나올 건지
지금 일단 그런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일단 요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10월, 내일이면 10월인데 요 테이퍼링 시작한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장기 국채금리가 왜 상승을 하냐? 요 국채금리라는 거는 안전자산이에요.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이 상승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금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 올라가고 금 시세 올라가고 국채 금리까지 다 올라가는 거죠. 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요거에 대한 이슈가 가장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월봉으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큰 뭐 반등 포인트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요때 이제 흐름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4월에 상승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빠졌는데 5월에 대한 데미지가 한 달 동안에 3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것도 요거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인데 월봉에서 흐름이 꺾일 경우 당연히 한 4천에서 많게는 3천 요 사이로 하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된다 그래서 안전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요런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비중 축소도 좀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고 무조건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지금 비트코인 중심선 보면 회복도 안 됐습니다. 중심선 자체가. 자, 이더리움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보다 1%더 올라가고는 있지만 중심선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선 못 올라갔고 저항 돌파 못했고 추세도 돌파 못한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비중을 줄였으면 더 좋은 거고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 여러 가지 관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차트에 요 세 가지 내용이 또 안 좋은 방향이 있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번에 어떤 요 좀 전에 봤던 어떤 경제적인 이슈 5가지 요 5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이미 미국 시장은 움직였다. 나스닥이 아마 하락하게 되면은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피할 수 없는 하락폭을 맞을 건데 그때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좀 준비할 거냐 그거에 아직은 좀 키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ETF 상장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계속 검토 중이고 확인하겠다. 뭐 절차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정식적으로 승인이 난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정해서 공략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하락폭이 좀 커진다고 했을 때는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업비트로 봤을 때는 하이브하고 지금 폴리메스가 오늘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폴리메스도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와줄 때 1000원 정도 좀 찍어주면 끝날 것 같아요. 1000원에 만약에 종가로 돌파된다 그러면 1200원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너무 위험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딱 1000원 말고 1000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12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상승할 때 내 계좌가 빨간색일 때 비중 축소하고 하락할 때 관망해서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무조건 추가 매수하고 막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잡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당분간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오늘 이제 저기 목요일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금토일 3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한 대략 4일 남았는데 한 주간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좀 중점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넘어야 될 관문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슈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접근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국채금리가 있어요. 국채금리하고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을 제가 보니까 1200원에서 한 1220원 요 사이까지 상승폭이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상승이면은 전고점이거든요. 환율상 봤을 때 일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월봉으로 보든 환율은 여기가 지금 전고점 라인이에요. 만약에 11월 달에 진짜 테이퍼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시장이 하락된다면 환율이 요 구간을 넘어가는 순간 어 장기적 진짜 2, 3개월까지 하락될 수 있는 위험한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그 코로나 발생했을 때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붕괴됐던 거 아시죠? 거의 한 달 동안 빠졌어요. 한 달 동안. 자, 근데 그 한 달 동안 빠진 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거의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상승이 되다가 이슈 되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조정받고 이렇게 다시 갔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한 달치 빠진 기간인데 요게 비트코인 시장에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는 막대한 피해도 있겠지만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우리 9월달 보수적으로 했고 10월달 11월까지 이제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이제 10월만 끝나면 11월인데 11월에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시장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하고 뭐 리플, 에이다, 그 다음에 뭐 도지, 그 상위 애들 있죠. 상위 애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은 지금 상위권으로 건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최소화. 거기다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락 메이저들이 많이 빠져버리면은 그만큼 안정성 있게 또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너무 많이 빠지게 돼버리면 기술적 반등이 됐든 일시적 반등이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요 상위 여기 안에 있는 애들로 좀 구성을 해서 한두 개는 좀 뽑아 놓자. 그리고 나서 시장이 진짜 하락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어떻게 대응할지 살지 말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작전을 지금 짜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미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미국 시장도 그러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고 차트가 우리나라 거나 외국 거나 금리든 환율이든 모든 면에서 지금 다 위험 가능한 조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만 빠지는데 비트코인 시장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연결고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시적으로 뭐 한두 개씩은 올라올 수 있겠지만 빠진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도 지금 일봉상 보면 와 오늘 4%잘 올라갔네 할 수 있겠지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마찬가지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하락 대비해서 4%면 많이 오른 건 아니고 그냥 앞전에 오른 것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240분 봉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점이 다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하향 추세에서 놀고 있다. 거기에서 그냥 꿈틀꿈틀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 많은 것도 봤어요. 기사들도 보고 타 거래소와 그 다음에 어떤 거래소마다의 움직임, 이번에 이슈 나왔던 암호화폐 쪽과 주식시장, 경제 뉴스, 외환 뉴스까지 다 통틀어서 보면은 지금 팩트 기사가 아까 그게 제일 팩트입니다. 예, 그걸 다 모아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거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요것만 지금 가지고 11월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11월 달부터는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테이퍼링이 결국에는 미국에서 돈을 뿌린 돈인데 뿌린 돈 나 우리 회수해 갈게 그 소리예요. 그러면은 투자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 돈이 뿌려졌는데 다시 걷어간다고 하는 거는 결국 팔아서 얘네가 현금으로 가져가겠다 그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마다 보면은 항상 환율이 올랐고 국채 금리가 올랐고 시장은 하락됐고 그거에 대한 영향들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그 나스닥하고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보면요,
미국하고 우리 한국 시장 보면은 타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이렇게 꺾여 버렸어요. 아까 전에 여기 봤던 거를 좀 다시 볼까요? 자, 흐름 자체가 이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꺾여 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도 요게 지금 단순한 월봉이 아니고요, 최고 코스피 꼭대기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꼭대기 자리가 요 자리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미국 시장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이번 주까지, 내일까지는 아직 시장이 살아 있잖아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 미국 시장을 좀 체크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나 아니면 코인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특히 나스닥을 보는 거는 보통 이제 개별주 또는 작은 중소형 애들을 보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나스닥이 무너지면 큰 몸집 애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나머지 외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코스피 월봉에서 지금 이 상태인데 빠져버리면 2500포인트도 금방 가겠다. 순식간이다. 3000포인트 깨지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 25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2500 가서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비트코인 시장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됐을 때는 나스닥이 월봉으로 보면은 약간 이때 요 2달 전에 코스피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탈이 돼버리면 주봉에서 이탈돼 버리면 이렇게 하락돼 버리죠. 근데 지금 나스닥 아까 주봉 봤지만 14,000포인트가 이탈돼 버리면 13,300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한 달 내내 빠질 수 있어요. 한 달에 거쳐서 뺄지 2달에 거쳐서 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하락이면은 비트코인 시장은 개별 코인 4-50% 작살납니다. 거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추측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빠졌던 그 주가 대비해서 따져보는 거죠. 따져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되는 차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내용을 좀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1번이든 아이고 1번 쪽이든 2번 쪽이든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헝다 파산에 대해서 이번에 진짜 위기가 넘어갔다고 한다면 코인 시장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될 거예요. 왜? 저때 헝다 파산된다고 비트코인만 12%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파산이 넘겼다 했을 때는 그거 회복되면서 일부 알트코인들 상승이 20-30% 정도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헝다 파산이 될지 안 될지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미국 테이퍼링 11월에 빠르게 시작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나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대놓고 미국에서 얘기했으니까 할 거긴 할 건데 그 시점이 어디냐, 그 시점이 오기 전 지금 한 달이 남았을 때 우린 뭘 준비할 거냐. 한 달 동안 기간을 많이 줬습니다. 미국에서. 지금이라도 테이퍼링 바로 시작한다 할 수도 있는데 기회를 엄청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돈을 걷어들이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를 하자. 왜? 장기적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해도 지뢰밭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승은 이번 연도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번 연도 나온다고 해도 11월이 지나고 나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좀 방어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큰 게 여기 1번하고 2번이 제일 크니까 요거를 꼭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미국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 강세가 또 나올 걸로 봐요. 시장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중간에 어디에서 출렁임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됐다 갈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버틸 수 있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버티시면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방어적으로 하락했을 때 좀 더 사들이는 관점으로 간다면 우리가 이번 시장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헝다 파산도
파산된다고 하는데 제발 중국 정부에서 좀 잘 좀 서포트 해줘가지고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환율도 떨어지고 국채금리도 하락될 거고 모든 면에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건 1번 미국 테이퍼링은 못 피한다. 2번은 확률적으로 50대 50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1번은 무조건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번 시장 겪고 나면 충분히 또 좋은 시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21년도 힘들 수 있지만 22년도 또 좋은 방향으로 금리가 상승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22년도에는 내년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